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니또 속으로 유명한 리플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여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치솟았던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리플에 투자는 울상이다. 자, 이러한 말들 많으시죠? 자, 리플 코인 우리가 왜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도 잊어버렸고 1100원을 뚫고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700원도 이탈을 했고 현재 69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답답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리플 코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자, 그 부분 오늘 날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691원이에요. 오늘 저가는 690원도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리플 코인 주봉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 뭡니까? 이거는 목표가가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여기 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래들의 매수 단가 또한 우리들의 매집 단가를 확인하면서 수익 구간을 같이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그 단가거든요. 자,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 기준 단가를 지금 설정해 놨으니까 이 단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상 이렇게 움직였다.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확실한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매집 라인을 구축했던 고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래량과 함께 동반된 상승력에 그 부분은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하락했을 때 횡보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움직인다. 마찬가지입니다. SEC한테 약식 재판 결과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락했죠. 거래량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 말인즉슨 상승했을 때 고래의 움직임이 같이 나왔지만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고래의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건 그러면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고래가 이탈을 안 했는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올 때 그러면 누구의 매도가 나왔을까? 바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고래가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는지부터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리플 코인 앞으로의 모멘텀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리플의 고객사들 누가 있습니까? SABB, SCB, SBI. 자, 엄청난 은행권들과 리플은 고객사를 맺고 있다. 파트너사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SEC가 시장을 이렇게나 압박하고 있고 코인의 리플을까지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사들은 왜 리플과 손을 잡고 있을까? 그 이유는 리플의 강력한 모멘텀 때문이죠. 자,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제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게 누가 합니까? 리플이 한다.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국가 간 결제,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그 부분 또한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더라. IMF, 국제통화기금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에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터지면 리플코인 상승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SEC랑 약식 재판 결과 승리했습니다. 상승력 엄청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방 압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갖고 왔는데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가 싶었는데 오늘 날짜 다시 한번 이탈했죠. 다만 업비트 기준으로 내일 아침까지 다시 700원 위로 올려놓으면 문제될 건 전혀 없겠죠. 왜? 700원의 기준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코인. 제가 리플코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래가 매집한 구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고래들이 매집을 했을 때 왜 고래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왜 상승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그 부분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 말인즉슨 고래가 매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 방식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니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는지. 자, 고래라는 사람들은 이 고래라는 분 누굽니까? 개인일까요? 개인일 수가 없죠.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개인 물량을 계속 털어내려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올라가면서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뜨리면서 털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 개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털리겠습니까? 절대 안 털리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줘야지 고래들한테 개인 물량이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니플 코인 지금 이 라인 700원 라인대와 해당되는 기준 단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1100원을 뚫고 올라갔던 그 시점을 뒤로 하고 하방 압박을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래 이탈 물량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확실하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도 충분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시점에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니플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난 여전히 매입 단가 1,5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입 단가가 높으세요. 이렇게 높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 니플의 모멘텀은 손실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의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가져오니까 당연히 공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해당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시고, 만약 영상과 함께 제가 문자를 한 통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넣으셨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를 먼저 전송해 드릴 거예요. 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와 함께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더 길거든요. 니플이 어떠한 코인인지부터 니플을 맡고 있는 SEC가 SC 때문에 지금 니플이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는 건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공짜로 넣어 드릴 겁니다. 다 무료예요. 100% 무료니까 절대 부담 가실 필요가 없고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해당되는 문자 내용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문자 내용 대로 보고 나는 대응 못하겠다. 제가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이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면 속상하겠죠. 근데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10월 달로 미뤄졌죠. 자, 누가 미뤘습니까? SEC. 지긋지긋하시죠? 미국의 증권위원회, 니플과 싸우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 우리가 ETF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SEC가 또 한 번 미뤘습니다. 10월 달로 미뤘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한번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개인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ETF를 신청했던 블랙록, ETF를 신청했던 월가 또한 이 기관, 이 고래들에 속하져 있다는 거.
근데 SEC가 이렇게 ETF를 다시 한번 미루고 나니까 이걸 신청해놨던 회사들은 울상이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 반대라는 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라고 말씀드리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얘네들 ETF를 신청할 때 분명히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노림수 여기의 내용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측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ETF를 신청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ETF를 언제 신청하고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냐? 우리가 매집을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나서 ETF가 출시되면 좋겠죠. 왜 그런지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서 매수, 다시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내려서 또 여기서 매수.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합니까? 공매도의 수법이죠.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개인 물량을 받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올라가는 차트에서 쭉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안 한다. 그러면 매집이 되겠습니까? 고래 입장에서 절대 매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끄집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신청을 결과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하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SEC 때문에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겠죠.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의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그레이스 케일이 SEC한테 승리하게 도와줬다. 자, 이게 뭡니까? 이 그레이스 케일이 승리하면서 ETF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졌구나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코인 시장 상승력 높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 내려왔죠. 왜 이런 결과가 계속 가져올까? 큰 의미의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여기 ETF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뭡니까? 가장 안전해야 되죠. 안전해야 되려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ETF를 신청해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의 기관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미국 기관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가에서 자금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EC는 한 번 더 딜레이를 했을까? 미국 기관들, 미국의 기업들,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나 세력 같은 요 아이들이 매집이 완료가 돼야지 SEC가 승인을 할 거고 그 부분들 때문에 시간은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법원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그레이스 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인즉슨 개인 투자들의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24년도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가상 자산을 두고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우리 주식 거래도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약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공약들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후보들은 가상자산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법원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니플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합의점 찾아라 끝나는 거 왜 이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자, 리플이 SEC한테 난 지게 되면 난 미국을 떠날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놨죠. 당연히 SEC는 미국의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패소했다. SEC한테 너희는 아예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해당되는 SEC 합의점 찾는 걸로 마무리해라.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레이스 케일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했고 약식 재판 결과 리플 또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명해드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SEC 말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자, 리플 15%나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데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마스터카드는 CBDC 파트너사로 프로그램에 리플이 합류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스터카드는 비자 카드와 덩달아서 세계에서 유명한 신용카드사죠. 이 아이들이 CBDC에 대해서 계속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화폐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미리 판단을 해놔야 되겠죠. 자, 리플 또한 이렇게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CBDC의 파트너사로 매였다는 이런 긍정적인 호재 이벤트에도 왜 리플 코인은 하방 압력을 가져왔을까? 그 말인즉슨 고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이벤트 뉴스가 나오면 개인들 물량 엄청 따라 붙겠죠. 이걸 원할까요, 고래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박을 보여준다라는 거. 왜? 고래들이 개인 물량을 이탈해 가야 되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진짜로 리플에 고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면 개인들의 물량을 떨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65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왜 650원일까? 확실하게 600원과 700원, 700원과 800원 얘네들의 단위는 100원 단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원과 700원의 50원 단위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고래들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자전거를 돌리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자, 누구와 똑같습니까? SEC와 똑같죠. 자, 고래들의 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SEC,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리플라인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 이 아이들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게끔 만들어낸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전체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리플코인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처럼 700원도 이탈했다. 근데 65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왜 그런지 여기까지 안 내려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매수 주문을 먼저 걸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매집한다. 이 매집이란 게 뭡니까?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걸 매집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데 확실하게 시장가로 그냥 매수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안정적인 기준선을 잡고 나서 그 기준가대로 매수 주문을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 리플을 제작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가에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대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에 고래가 입성을 해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고래는 8월 달에 17억 개의 리플을 이체했습니다. 친 리플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 SEC 중간 항소에 대해서 신청 거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엄포를 놓았죠. 나 항소할 거야. 그것 때문에 리플 코인이 휘청거렸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리플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리플이 흔들리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대외적인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코인 시장, 해당되는 주식 시장 모두가 다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이슈화가 된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력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절대 시간이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 또한 오늘 날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9억의 리플을 락업 해제가 되었다. 자, 장중에 0.50달러 선까지 후퇴했던 결과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락업 해제가 뭡니까? 우리가 공모주 같은 거 청약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언제 기한까지는 매도를 못 하게끔 묶어둔다. 이거를 락업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은 매달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와요. 근데 오늘 날짜 9억 개의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9억 개가 풀린다. 그럼 이 풀리는 물량은 바로 매도가 나올 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리플 코인 지금 현재 700원도 이탈했고 이 뉴스가 나올 때는 7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리플인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매집량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절대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거. 들어올리게 되면 개인들 물량 쫓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날짜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어요. 자, 이 평균 임금을 조금 더 포커스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기업들은 직원들을 쓸 때 해당되는 임금 자체가 너무 높이 올라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기업 임금이 점차 내려갔습니다. 시장 예측은 0.3%인데 실제로 0.2%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을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했죠. 자, 미국 주식 시장부터 먼저 반영을 했고 코인 시장은 아직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부터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어떠한 이벤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연결 관계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현재 시간 내에 미 야간 선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우, S&P, 나스닥 모두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스는 공포 지수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고 모든 부분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코인 시장에 투자했던 이벤트, 코인 시장에 투자했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기업이고 기관이다. 물론 금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점만 보시죠. 이 표는 블록 데이터에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까?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입니다. 2위는 블랙록, 3위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 나스닥,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러한 기업들이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그 선두는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죠.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면 주식시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가 하락했던 곳에서 코인을 투자했다면 코인 또한 하방 압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커플링가 되어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의 매집 구간은 여기 라인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할까요? 절대 매도를 안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는 무엇이죠? 리플의 장중 0.50달러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9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가 되었다. 락업 해제. 말 그대로 해당되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9억 개의 리플이 풀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들 때문에 혹시 매도하신 분 없으시죠? 왜? 리플은 매달 있는 원래 행사 같은 부분인 거고 락업 해제 또한 마찬가지로 락업을 해제했어. 매도할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할까요? 아니면 올라가서 매도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하방 압박을 순서대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 한 분 한 분씩 따로따로 잡아 드릴 거니까 언제 매수하시고 언제 매도하셔라.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목표가는 여기에 설정해 두셔라. 왜? 고래들 또한 여기에서 매도할 거니까. 이 부분 모두 다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게요. 문자 내용 먼저 보시고 문자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해당되는 문자 제 전화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문자로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 보시면서 영상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